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찬용입니다. 네, 오늘은 산술기하 평균, 네, 산술 기하 평균이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한번 도와드리는 이론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부하는 친구들이라면 산술기하 평균이 뭔지 정도는 아마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냐면 산술 평균, 그러니까 어떤 두 숫자를 더해서 반으로 나눈 거. 이게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그 평균이죠. 그죠? 네, 평균. 그 다음에 기하 평균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산술 평균이 합의 평균이면은 더한 것의 평균이죠. 합의 평균. 그럼 기하 평균은 이제 대학교 때 많이 사용을 하는 건데, 곱한 것을 평균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곱한 것의 평균은 이제 두 개를 곱해서 루트를 씌워서 이렇게 표현을 이제 하는데, 이 산술 평균과 곱의 평균이 기하 평균이 언제나 이렇게 산술 평균이 좀 더 크거나 같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증명은 사실 뭐 어렵진 않습니다. 뭐 이제 양쪽에다가 2를 곱해서 a 플러스 b가 2 루트 a b다 이렇게 적어도 사실 뭐 부등호 방향을 안 바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의 대소관계에 대해서 비교를 할 건데 루트가 있기 때문에 그냥 비교하기가 좀 어려우니까는 양쪽을 제곱을 하는 거예요. 제곱을 해서 두 개를 서로 빼보는 거죠. 그럼 이제 왼쪽에 있는 걸 제곱하면 곱셈 공식에 의해서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라고 전개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에 오른쪽 친구를 전개하게 되면은 2는 4에 ab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류항끼리 서로 계산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개를 계산하면은 a제곱 남아있고 2ab에서 4ab를 빼주면 마이너스 2ab가 되고 나머지 이제 b제곱을 적어주게 되는데 여기는 이 식이 바로 완전 제곱식이죠. 다시 이제 a-b의 전체 제곱이 돼서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가 됐고 우리가 a, b가 실수라면 네, 뭐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논리가 적용이 될 거기 때문에 아까 전에 우리가 어떤 숫자에서 어떤 숫자를 뺐는데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숫자가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a에서 b를 빼서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러면 당연히 이제 b를 옆으로 넘기면은 a가 b보다 크거나 같구나. 뭐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언제나 여기 있는 이제 왼쪽에 있는 여기 있는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산술 기하 평균에 대한 증명도 한번 해봤는데요. 자, 옆으로 넘어가서 조금 더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a 플러스 b가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ab. 사실 이제 우리가 분수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외우고 있는 친구들이 조금 더 많을 거예요. 그리고 조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산술기하 평균을 쓸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a가 0보다 크고 b도 0보다 커야만 이거를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이런 사실을 일단 기억을 우리가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수일 때 두 숫자가 모두 양수일 때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기억을 먼저 해주시면은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그럼 이거 어디다 써먹느냐. 이게 되게 좀 중요한 개념인데요. 사용처. 사용을 어디에 할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일단 이제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이제 뭔가를 더한 것이 2배를 하고 루트를 씌워서 곱한 것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다 이렇게 지금 글이 적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거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식이 어떤 숫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숫자다. 그럼 이제 우리가 더한 게 어떤 숫자보다 크답니다. 커요. 얘가 더 크대요. 근데 어떨 때도 있냐면 보시다시피 같을 때도 있답니다. 큰데 같을 때도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a 플러스 b가 만약에 2보다 크다라고 해보죠. 그럼 a 플러스 b가 그래 2보다 크다는 건 내가 알겠어요. 2보다 크니까 뭐 3도 되고 4도 되고 5도 되고 6도 되고 여러 가지 숫자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는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2도 되고 3도 되고 4도 되고 5도 되고 6도 되는데 그러면 가장 작은 값이 뭘 거냐는 거예요. 가장 작은 게 뭐냐. 그러니까 더한 게 2보다 크거나 같으면 가장 작은 숫자 더해서 가장
작게 나오는 숫자는 당연히 2가 되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a 플러스 b의 가장 작은 값,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값이에요? 어떤 값? 최소값이죠. 최소값을 구할 때 사용을 할 수가 있대요. 근데 이제 이게 당연히 뭐 그냥 얘 뭔지도 모르는데 이걸 구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우리가 a 플러스 b가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a, b 이렇게 있는데 어떤 걸 구하고 싶을 때가 생기게 되냐면 합의 최소, 더한 것의 합의 최소를 구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알고 싶다면 우리가 뭐를 알아야 하냐면은 두 수의 곱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뭔가 곱한 게 더한 거보다 작답니다. 작거나 같다. 작대요. 얘보다 언제나 작답니다. 같을 때도 있대요. 그러면 곱한 게 제일 크려면 여기 왼쪽에 있는 친구하고 같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곱의 최대값을 찾고 싶다면 우리가 합을 알고 있다면은 계산이 가능하겠다. 이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살펴보고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누가 물어봤습니다. 어떤 두 숫자를 곱한 게 뭐 예를 들어서 16이었어요. 16이었다. 그때 a 플러스 b의 최소값이 얼마인지 이제 물어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곱한 거를 주고 a 플러스 b의 최소값 찾으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을 떠올릴 수가 있고, a 플러스 b는 크거나 같다 그랬습니다. 2배의 루트 a, b보다 라고요. 그러면은 a, b가 16이니까 여기 있는 값은 2배의 루트 16보다 16이다. 결론적으로 값이 얼마냐면 8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4니까. 그래서 우리가 a 플러스 b가 8보다 크거나 같구나 이런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따라서 a 플러스 b의 최소 가장 작은 값은 당연히 8이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이게 이제 최소값이던 곱의 최대값이던 간에 이게 어디가 답이냐면 여기 등호일 때가 당연히 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게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냐면은 이 산술기하 평균이 언제 등호가 성립할 거냐는 거예요. 등호 성립 조건.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등호 성립 조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적어보죠. a 플러스 b가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a, b 이렇게 적었었는데, 아까 전에 우리가 증명하는 과정을 잠깐 다시 보면 이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a 빼기 b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 녀석이 뒤에 거보다 크거나 같겠다 라고 판단을 했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 식이 0이 되려면 a 빼기 b를 제곱한 게 0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a와 b가 어때야 되겠어요? 같아야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기본적으로 이 산술기하 평균이라는 친구의 등호 성립 요건은 두 수가 서로 같을 때 등호가 성립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면, 아니 우리가 합에 이거의 최소를 찾고 싶을 때도 같을 때의 생각이었고요. 곱한 것의 최대를 찾을 때도 마찬가지로 같을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a와 b가 같을 때 합이 최소이거나 곱이 최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풀었던 요 문제 같은 경우에도 a와 b를 곱해서 16인데 더한 것이 가장 작으려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도, 곱한 게 16이니까 두 숫자가 똑같으면 더한 게 제일 작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a와 b가 같으면 나는 이 합이 제일 작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같은 숫자 곱해서 16대는 곱하기 뭡니까? 4 곱하기 4가 16이잖아요. 그죠? 4 곱하기 4가 16. 그래서 a와 b가 둘 다 4면 더한 게 제일 작을 거니까 4 더하기 4를 해서 답이 8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내용인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자, 다른 예를 들어 한번 좀 설명을 좀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거를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 이렇게 해보죠. 어떤 두 수를 더했어요. a 플러스 b를 구해봤더니 이게 10이 나왔대요. 그랬을 때 a, b 곱한 것의 최대가 뭐냐? 이거 누가 나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경우는 뭐 마찬가지지만은 더해서 10. 근데 곱의 최대 물어봤다. 아, 산술기하 평균이구나. 산기평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아, 그러면 A와 B가 똑같을 때 성립하는 거니까 5 더하기 5가 10이죠? 그래서 5 곱하기 5를 구하라는 거구나. 25구나. 라고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대요. 자, 내용적으로 좀 어떻게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산술기하 평균이 근본적으로 성립할 요건은 두 수가 같으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두 수가 같으면 성립을 한다. 근데 이제 이게 뭐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항상 뭐 같으리라는 보장은 또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두 수가 다를 수도 있어요. 응? 뭐 다르다고 조건을 줬다고 만약에 칩시다. 다르다. 그럼 두 수가 다르면 뭐 어떨 때 이게 최대가 될까 이것도 생각을 해보면은 이건 이제 그냥 증명해드리긴 좀 애매하고 말로 설명을 해드리면 두 수가 최대한 비슷할 때 최대가 되고 합은 최소가 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세요. 기억. 네. 이 내용도 뭐 나쁜 내용은 아니니까요. 자, 일단 이제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셨으면 약간 좀 어려운 내용을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이런 것도 좀 문제에서 많이 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a분의 b와 더하기 b분의 a의 최소값이 얼마야?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아까 전 문제랑은 조금 다른데 뭔가를 주고 구하라고,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주고서 구하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생뚱맞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갑자기 뭐 두 개 더한 것에 최소를 구해봐라. 그러니까 합의 최소를 갑작스럽게 나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아까 전에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을 기본적으로 쓰려면 이 합의 최소를 구하려면 뭐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곱한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곱을 그럼 이거 두 개 내가 곱한 걸 내가 아냐라는 건데, 아니 알고 있죠. 두 개를 곱하면 얘네 둘이 무슨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따가도 얘기할 거지만 역수 관계를 갖고 있어요. 서로 뒤집어져 있으니까 곱하게 되면 약분이 돼가지고 얼마가 돼요?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A분의 B와 B분의 A를 더한 것은 크거나 같겠다. 2배의 루트에 얘네 둘을 곱한 얼마? 1보다 2니까 2보다 크거나 같구나. 그래서 이 녀석의 최소값은 얼마겠구나, 2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들? 괜찮습니까? 자, 그럼 넘어가서 약간 더 어려운 내용을 같이 봅시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런 예가 또 있습니다. 만약에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는 전제로 x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2의 최소값을 구해보자. 자, 이것도 이제 뭐 산술기하 평균에서 좀 흔하게 조금 어렵게 나오는 문제들 중에 하나인데, 뭐 이런 유형들은 아무래도 좀 많이 보셨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문제 어떻게 푸는 거냐라고 물어보면 아까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한 것의 최소값을 구하려면 기본적으로 무엇을 알아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곱을 알아야 합니다. 곱한 값을 당연히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단순히 두 개를 곱했을 때 뭐가 되는지 알 수가 없네요. 그죠? 맞아요? 그쵸? 두 개가 식이잖아요. 식, 그냥 식. 맞습니까? 그럼 두 개, 한번 곱해볼게요. 자, 곱해보면 x 곱하기 x 더하기 1분의 2라는 식이 만들어지니까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곱해서 뭐가 되는지 뭐 알 수가 없죠, 당연히. 근데 아까 전에 제 전 페이지에서 한 가지 힌트를 드렸는데 어떤 두 수를 더했는데 아무 말도 없다. 근데 곱했을 때 어찌하여 숫자가 되었습니까? 역수 관계였기 때문에 숫자가 됐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이 둘도 서로 무슨 관계를 만들어 주면 이게 곱을 알게 되냐면
역수관계를 만들어주면 곱한 게 뭔지 알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얘는 x만 있고 얘는 x 더하기 1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이렇게 곱했을 때 뭐가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x가 아니고 x 더하기 1이었다면 분수의 분모와 같은 숫자였다면 그럼 당연히 곱한 게 뭔지 알 수 있겠죠, 그죠? 맞습니까? 근데 내가 원래 식에서 이렇게 1을 내 맘대로 더하면 안 되니까 다시 1을 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x 뒤에 1을 더해 줬고요. 원래 있던 x 더하기 1분의 2를 만들어 주었고 내가 이제 1을 내 맘대로 더했으니까 1을 빼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되면 앞에 있는 숫자와 뒤에 있는 숫자가 곱했을 때 뭐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체크해 놓은 노란색으로 체크해 놓은 이 친구는 언제나 크거나 같을 겁니다. 2배 루트 2보다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걸 더한 것의 최소값이 2루트 2고 거기에서 1을 뺀 거가 바로 내가 원하는 최소값이기 때문에 답이 뭐가 되냐면 2루트 2 마이너스 1이라고 답이 나오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약간 더 심화된 주제를 가지고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또 약간 좀 혼란스러워하는 문제인데요. 자, 이런 거죠. x 더하기 y분의 8과 잠시만요. 이거 말고 y 플러스 x분의 2 이거의 최소값을 구해봐라. 자, 이런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처음 접근하고 산술기하 평균을 약간 대충 하는 친구들은 이제 이거를 어떻게 좀 기억을 하고 있냐면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개를 해야 한다. 전개해서 푸는 유형이다. 라고 기억을 하죠. 근데 사실 이게 맞는 말이냐 그러면 저는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개를 해서 풀어야 되는 건 맞아요. 결론적으로 전개를 해야죠.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왜 전개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자, 그럼 이 문제를 이렇게 한번 제가 접근을 해볼게요. 자, 아니 뭔가 곱해서 제일 작다면 당연히 어떻게 하면 제일 작을 것이냐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얘도 최소고 얘도 제일 작아서 제일 작은 것끼리 곱하면 당연히 최소가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건 이제 무슨 소리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여기 있는 요 녀석이죠. 요 녀석이 x 더하기 y분의 8이라고 적혀 있는데 얘는 크거나 같을 거예요. 2배의 루트에 산술기하 평균을 써서 2개를 곱해보면 y분의 8x라는 식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식도 마찬가지로 y 더하기 x분의 2도 크거나 같겠죠. 2배의 루트에 x분의 2y. 물론 얘도 값을 모르고 얘도 값을 모릅니다만 당연히 이게 제일 작은 값이고 이게 제일 작은 값이니까 두 개를 곱하면 제일 작지 않겠느냐. 그래서 2배의 루트 y분의 8x와 2배의 루트 x분의 2y를 곱한 게 답이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두 개를 곱하게 되면 x끼리 약분이 되고 y끼리 약분이 되니까 이 2는 4에 루트 안에 8과 2가 있으니까 16이니까 이것은 뭡니까? 16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풀고 답지를 보면 이게 답이 아니에요. 오답이에요. 그럼 이게 왜 틀렸을 거냐라는 생각입니다. 왜 틀렸을까? 분명히 말을 했을 때 전혀 뭐 어색하다든지 뭐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았거든요. 말을 할 때 분명히 제일 작은 거 곱하고 제일 작은 거 곱하면 당연히 제일 작을 텐데, 그리고 값도 정말 깔끔하게 나왔는데 뭐가 문제일까? 왜 이건 굳이 전개를 해야만 문제가 풀릴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이걸 들으시면서 반박할 만한 논리를 찾으셨습니까? 뭐가 문제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아까 전 제일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산술기하 평균은 요렇게 생긴 거고, 등호가 A는 B일 때, 그러니까 앞에 것과 뒤에 것이 서로 같을 때 성립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가 얘도 는으로 봤고요, 오른쪽에 있는 친구도 는으로 봤었고, 왼쪽에 있는 친구도 는으로 봤었는데, 그럼 이게 동시에 얘도 같으면서 얘도 같을 수가 있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왼쪽에 있는 이 녀석이 제일 작으려면 여기 적혀 있는 x와 y분의 8이 같아야 돼요. x랑 y분의 8이 같아야 최소가 성립합니다. 즉 x, y를 곱한 것이 8이어야 등호가 성립하는 거죠. 근데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도 등호가 성립하려면 y와 x분의 2가 같아야 해요. 그러니까 양변에 x를 곱하면 x, y가 2여야 한다는 얘기죠. 아니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상황이 이렇게 같이 붙여놓고 생각을 해보면요,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아니 곱한 게 8인데 곱한 게 8이면서 동시에 2일 수 있어요? 곱한 숫자가 8도 되고 2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왼쪽 식과 오른쪽 식이 모두 다 등호 성립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까 전에 구한 요 16이라는 요 답은 잘못된 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개를 했을 때는 어떻게 상황이 잡히는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자, 볼게요. 자, 전개를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괄호가 하나 사라졌네요, 여러분들. 자, 요렇게. 자, 좀 지저분하지만 그냥 갖고 왔으니까 해볼게요. 자, 앞에 거 두 개 곱합니다. x, y죠? 둘이 곱하면, 이렇게 곱하면 2가 되고요. 이렇게 곱하면 8이 되고, 마지막 이렇게 곱하면 x, y분의 16이라는 값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가운데 이 녀석은 고정 상수니까 10이라는 걸로 따로 빼고, 앞에 x, y와 뒤에 있던 x, y분의 16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결론적으로 이 식을 전개한 요거죠. 이거 10 더하기 xy 더하기 xy분의 16, 이 식의 최소값을 찾고 싶은 겁니다. 그럼 어차피 나는 10은 고정 상수기 때문에 그냥 내비두고 뒤에 있는 이 녀석이 크거나 같을 거예요. 뭐보다요? 2배 루트에 얘네 둘을 곱하면 16이죠. 그래서 루트 16이 4니까 2, 4, 8보다 크거나 같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얘가 8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10을 더해서 최종적인 답은 18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잘못 구한 답이 16이었는데 그거보다는 좀 큰 값이 나왔어요. 하지만 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등호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생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a분의 b 더하기 b분의 c, 그 다음에 b분의 c 더하기 c분의 a, 마지막으로 c분의 a 더하기 a분의 b, 이거의 최소값을 네가 한번 찾아봐라 라고 이제 누가 이야기를 했다고 치죠. 그러면 아까 전에 요 유형을 봤던 친구는 곱해져 있으면 아까 선생 녀석이 전개하라 했으니까 이것도 깔끔하게 전개를 한번 해보자 라고 마음을 먹고 전개를 하다가 멘탈 터져서 수학을 포기해요. 안 되겠죠? 네,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생각을 할 때 전개하기 전에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게 당연히 3개가 최소가 되려면, 곱하기 최소가 되려면 얘도 제일 작고 가운데도 제일 작고 얘도 제일 작으면 돼요. 그러면 얘도 최소, 얘도 최소, 얘도 최소면 되겠다는 거고, 얘네 둘이 같다. 그러니까 a분의 b가 b분의 c와 같으면서 b분의 c와 c분의 a도 같으면서 c분의 a와 a분의 b도 같을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는 x자 곱하기 스킬을 좀 써봅시다. 곱하면 b제곱은 ac,
둘이 곱하면 C제곱은 AB.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제곱은 BC. 요런 식이 나오게 돼요. 이게 한꺼번에 성립할 수 있겠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어렵지 않은데 A랑 B랑 C가 모두 다 같으면 여기 있는 등호를 모두 다 성립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산기평도 사실 쓸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A, B, C가 모두 다 같을 때 이게 모두 다 같은 것이 성립하니까 그때가 제일 작을 거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문자를 전부 다 같은 문자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 A 되죠. 1이고요. 얘도 1이고 얘도 1이고요. 같으니까 1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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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1입니다. 그러면은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답이 얼마가 되는 거죠? 8이라는 걸 그냥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산술기하 평균을 그냥 막 쓰는 게 아니고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산술기하 평균을 어떨 때 쓴다. 더한 것의 최소나 곱한 것의 최대를 구할 때 쓰고 그게 되는 요건은 그 두 숫자가 같을 때이다. 그리고 둘 다 동시에 같을 수 없다면 못 쓴다. 전개해서 해야 한다. 근데 같을 수 있다면 전개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자, 마지막이라고 뻥쳤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만약에 x 더하기 4y가 16이었습니다. xy의 최대값을 찾아라.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냐면 이제 x 더하기 4y가 크거나 같겠죠? 2배의 루트에 4xy보다 그리고 이게 16이니까는 양변 2로 나눠서 8이 되고 제곱을 하면 64가 크거나 같다 4xy. 그래서 4를 약분해 가지고 얼마가 되는 거죠? 16. 이렇게 xy 곱한 게 16일 때가 제일 작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나한테 뭔가 더한 걸 줬구나. 근데 이제 xy가 최대가 되게끔 얘기를 하라 했는데 그럼 결론적으로 이 xy 최대값 어떻게 구할 거냐? 맞다. 같을 때였구나. x랑 y가 같을 때가 아니라요. 주어져 있는 식에서 x와 4y를 더했잖아요. 이 둘이 같을 때가 등호가 성립하는 겁니다. 더해서 16이니까 x도 8이고 4y도 8, 즉 y는 2일 때인 거고요. x가 8이면서 y가 2일 때가 최대일 거니까 8 곱하기 2에서 16이다 라고도 답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꼭 부탁드리고 구독하기,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